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기도가 도세를 거둔 후 시군에 배분하는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액 시에서 받던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 개념으로 경기도가 가져가 이를 분배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경기도 내 6개 도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화성이 대략 2,700억, 수원이 1,800억 원, 용인이 1,700억, 성남이 1,270억, 고양이 690억, 과천이 80억 원가량 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세입이 결손되면 6개 도시는 사실상의 자체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방침을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결정을 내려놓고 하는 협의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행정자치부의 이런 결정 이후 6개 도시의 시민들이 뭉쳐서 잘못된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고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 서명에 돌입한 수원시는 수원 108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성남 94만 명, 화성 56만 8천 명, 용인 12만 8천 명, 과천 5만 4천 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고양은 현재까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3천여 명이 모인 재정 개편안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지방재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방세의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80%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고작 20%가 지방정부가 받는 세원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행정자치부는 마치 6개 도시가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다른 지역이 어렵다는 식으로 덤터기를 씌우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자치부의 주장이 옳을까요? 지난 8년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법인세를 낮췄고 각종 재산세를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지방정부와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지방정부에 강제로 떠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가 주는 돈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노령연금의 절반인 10만 원만 줍니다. 나머지는 경기도와 시에서 채워야 합니다. 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와는 협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로 떠넘긴 예산이 자그마치 4조 7천억 원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조차 이 4조 7천억 원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발표했겠습니까? 또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작년 3월 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방향과 맞는 것일까요? 행정자치부의 의도는 매우 저열하고 비겁합니다. 국가가 채워줘야 할 지방 곳간의 문제를 푸는데 지방정부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홍보물을 통해서 화성시와 안양시가 인구가 비슷한데도 화성시는 작년에 2,856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받고 안양시는 겨우 748억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데 5배 가까이 더 받는다니 얼핏 들으면 진짜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통 교부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화성시는 보통 교부세를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안양시는 906억 원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지방자치입니다. 이를 위해 재원과 권한의 합리적 배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제대로 살린 나라 중에는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제도가 엉망인 나라 중에는 세계적인 선진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25년이라는 짧은 경험으로 인해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소중히 갖고 갈 중요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번 재정 개편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